안녕하십니까. 북한의 침투 도발에 대한 우리의 무인기 대응책, 그리고 무인기 대응을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민주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도발을 다시 감행할 경우 북한 소형 무인기와 똑같은 복제품 무인기 등 스텔스 무인기, 드론을 만들어 북측 지역에 침투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군 당국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 때인 지난 2014년 북한의 소형 무인기와 똑같은 소형 무인기를 제작해 보관 중인데 이를 추가 생산해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스텔스 무인기와 소형 드론의 연내 생산을 지시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8일 윤 대통령의 스텔스 무인기 연내 생산 지시에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마침 김관진 국방장관 시절인 2014년 청와대 사진 등을 찍은 북한 무인기들이 발견된 뒤 똑같은 복제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서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김 장관은 유사시 북한 지역에 침투시킬 수 있도록 북한 무인기 복제품을 만들어 놓으라고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지시했었고, 이에 따라 북한 소형 무인기 중 가오리 형상으로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무인기 복제품을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김 전 장관은 지시가 떨어지면 즉각 쓸 수 있도록 복제품 여러 대를 만들어 즉각 출동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지만 군 정보당국 등에서 소극적으로 비행시험용으로만 활용하고 보관해 군 관계자들을 질책했던 적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군 당국의 이와 같은 검토는 최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도발 직후 윤 대통령이 그동안의 수세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교전규칙상 비례 성과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서 스텔스 무인기의 북지역 침투 등 적극 대응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소형 무인기는 가오리형과 글라이더형 두 가지가 확인됐습니다. 가오리형은 청와대 상공을 비행하며 청와대 사진을 찍어서 파문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반면에 글라이더형은 2014년 백령도, 2017년 강원도 인제 등에서 발견됐습니다. 경북 성주 사드 미사일 기지를 촬영한 뒤 복귀하다 추락했고, 지난달 26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 구역을 스쳐 지나간 것도 글라이더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짝퉁 북소형 무인기들은 외형이 북한 것들과 똑같아서 북한 지역에 침투한다면 식별이 어려울 겁니다.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아서 방공망이 취약한 북한으로서는 탐지 및 요격이 매우 어렵다는 것도 장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U-2 정찰기, 한국군 금강 정찰기 등 한미 감시 정찰 자산으로 탐지할 수 없었던 북측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것도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DMZ 비무장지대 인근 산 뒤쪽에 있는 북한 장사정포 갱도 진지를 비롯해서 산 뒤쪽에 있는 북한 기지나 시설들은 지구 공면 때문에 제대로 촬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북한이 대남 심리전 차원에서 소형 무인기를 보내듯 우리도 대북 심리전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들의 영공 침범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가 만든 짝퉁 북한 무인기들이 북지역에 침투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둬서 북한 입장에서는 재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계획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봅니다. 군 당국은 이와 함께 2030년대 초반을 목표로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가오리의 축소 모형도 신속한 대북작전 투입이 가능한 후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2020년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 중이며 현재 약 70%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공개된 가오리 X는 길이 10.4m, 날개폭 14.8m, 중량은 10톤에 달하는 대형 무인 전투기였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 소형 무인기 크기에 가까운 실제 가오리의 8분의 1 크기 모형으로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세미나에서 스텔스 무인 정찰기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X-47B 무인 전투기와 RQ-180 스텔스 정찰기를 섞어서 놓은 형태로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전자광학 적외선 탐지 장비와 합성 개구 레이더, SAR 등을 갖춰서 유사시 언제든지 북한 영공 깊숙이 침투해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당초 2027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이와 별개로 몸티, 유인과 무인 복합 운영 체계 개념에 따라서 한국형 전투기 KF-22를 호위할 스텔스 무인 전투기 사업에 지난해 8월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저피탐 무인 편대기 개발 과제에서 대한항공을 우선 협상 대상조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피탐 무인 편대기는 신형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국방과학연구소의 미래 도전 국방과학기술 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이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노력과 집중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저들도 같은 국민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범 도발에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한 데 대해 이는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으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지시는 북한 도발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한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침범한 것은 북한인데 우리 측 무인기의 기동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니 이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다면 적이 우리를 침공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요? 그러다가 항복문서나 써야 된다는 거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굴어먹던 개뼈다구 같은 소리요? 당신 어디 있었소?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대변인이라는 자까지 몽땅 더불어 미쳤습니까? 당신들은 지금 어디 서 있는 줄도 모르는 머저리 새끼들이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